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주창모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하나고 입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하나고의 입시에 관련해서 상담을 좀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고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든지 면접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고의 경쟁률이나 실제 면접 때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먼저 경쟁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경쟁률은 2023학년도부터 시작해서 4학년도, 5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 경쟁률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80명에 165명 지원해서 2.06대 1, 그 다음에 80명에 212명, 2.65대 1, 많이 올라갔죠? 작년대는 80명에 160명, 2.0대 1, 좀 떨어졌죠. 요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의대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상상고 쪽으로 간 친구들이거나 실제 의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학생도 보겠습니다. 여학생은 80명에 3.44대 1, 80명 모집에 273명, 303.41대 1, 80명 모집에 280명, 더 늘었죠. 늘어서 3.58대 1. 여학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3.4대 1, 3.5대 1, 이렇게 3점대 중반의 경쟁률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내신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내신이 있을 때, 내신에서 만약에 여학생의 경우는 내신에 B가 있으면 탈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학생은 B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B가 뭐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1단계가 통과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경우를 봐도 B가 한 개 있는 친구들이 합격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B가 한 개 있을 경우에도 만약에 나는 하나고는 꼭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원서를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고의 사회통합 전형은 남학생의 경우는 0.95대 1, 미달이었네요. 2023년도에는. 그 다음에 여학생은 넘었죠. 그 다음 해에는 올라갔어요. 미달이니까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도 미달은 아니었죠. 이 0.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했으니까 1.35대 1. 다른 자사고하고 다르게 하나고등학교는 이 사회통합 전형도 경쟁률을 항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실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점차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사실이며, 실질적으로 이 경쟁률에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집 정원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요강을 가지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요강은 160명이 일반 전형입니다. 남자가 80명, 여자가 80명이죠. 사회통합 전형은 똑같이 20명이고요.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는 서울시에 있는 학생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국 전형의 학교가 아니지 않냐? 아니, 서울광역학교와 뭐가 차이가 있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사회통합 전형 중에 다문화 가족, 그리고 군인 자녀만 전국 전형입니다. 저 두 개가 전국 전형이다 보니까 전체가 전국 전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고등학교는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만 지원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특기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정원 내, 두 번째죠. 정원 내 학생 선발을 할 때 서울시 협약에 따라서 강남, 서초, 송파구, 이 세 개 구에 있는 학생은 20% 이내로만 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특구니까 공부도 더 잘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잘 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좀 제한을 한 거예요. 제한을 해서 20%로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강을 살펴보면 앞줄에 없고 저 뒤쪽에 구석에 있습니다. 예, 잘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또 특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다양성 전형의 1순위를 다자녀로 넣었어요. 3명 이상 자녀로. 그래서 사회적 다양성에 다자녀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걸 1순위로 넣었다는 것이 좀 특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고 입시들은 이렇게 정원하고 모집 정원이 서울에 있는 학생을 모집한다는 거, 또 강남이나 서초, 송파, 3구는 20%로 명수를 제한한다는 거, 사회 다양성에서 다자녀가 1순위에 들어갔다는 것이 거의 실제 요강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날짜는 지금 보면은 올해 11월 28일부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다 보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접수는 12월 3일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고가 이제 과학고가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부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나고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료까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서류 제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격자 2단계를 통과한 친구냐, 그렇지 않은 친구냐를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고 나면 2단계 대상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11일부터 제출하는 거죠. 11일부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22일날, 23일날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면접이라든 이런 것들이 공통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날짜 다르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체력 검사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는 11월 말부터 실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내신 성적이죠. 40점, 교과 성적 40점이 되고 출결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2단계 때 보면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1단계 교과 성적만 보고 끝내는 건데 여긴 서류가 있죠. 이게 자소서나 생기부, 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소가 엄청 중요한 거죠. 면접 점수가 40점인데 서류도 20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자소서나 생기부의 관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사는 과거에는 탈락 사유였지만 지금은 감점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서류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 생기부나 자소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면접, 그리고 토탈 해서 100점으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고를 준비할 때는 자소서, 생기부가 교과 성적의 1단계가 통과되면 이 이후부터는 점수는 다 똑같잖아요. 뒤에 이게 엄청난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면접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성적 반영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4개 학기가 반영되는 학교예요. 4개 학기. 2학년 2학기 때가 20%,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도 20%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3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점수가 이 40점이라고 한다면 이 40점 중에 2학년 2학기 때 전체 내신 점수가 아까 40점이었으니까 2학년 2학기 점수는 8점이겠죠. 8점. 여기도 8점. 여기는 12점. 여기도 12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어가 2, 사회가 1, 수학이 2, 과학이 2, 그 다음에 영어가 2. 그럼 더하면 8이죠. 8.
파일이니까 국어 점수는 2학년 2학기 때 2점이라는 거, 2점. 사회는 1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에서 B로 가면 몇 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냐면 이게 40점이 A고 30점이 B고, 그러니까 전체 점수를 4분의 1씩 빼는 거예요. 4분의 1씩.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가 B가 되면은 0.5점 감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국어 B면 0에서 0.5점. 사회는 0점, 만약에 0.25점이 감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수의 감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만약에 사회가 없으면 역사를 넣는 거고요. 사회와 역사가 둘 다 있으면 사회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비율로 점수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만 어떻게 통과될 수 있으면 내신 성적에 통과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면접이라든지 서류를 꾸민 걸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은 올해가 아니면 원서를 안 넣을 거니까 차이가 없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B가 있는 친구들도 종종 넣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서류 평가 및 면접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때 우리가 서류의 점수가 20점이라 했잖아요. 그 20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볼까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어떤 걸까요? 탐구활동,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스스로 공부한 그 학업 역량.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성 영역은 담임의 종합평가나 또는 봉사활동이나 담임 선생님이 쓰는 종합의견, 그 다음에 창차활동,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서류에 대한 것도 그런 내용이 써져 있었고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썼어요. 그 면접으로 갑니다. 면접으로 가게 되면 실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35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탐구활동이나 학업 역량에 뛰어난 친구를 뽑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탐구활동이나 이 학업 역량에 대한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아내게 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면접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사실상 합격이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는 지원 동기나 앞으로 입학 후의 활동 계획, 앞으로의 진로 계획, 여기서는 여기 학업 역량 외에도 진로 동기,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계획,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걸 모두 합친 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실제는 그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역량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것들이 다른 자사고에는 없지만 하나고등학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 운동입니다. 체력 평가. 남자가 잇몸 일으키기 17개, 여자는 10개. 시간은 40초죠. 좀 개수가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요 40초 동안에 10개나 17개를 해야 되고요. 남자는 또 오래 달리기 1500m, 1200m를 10분 동안 가는 겁니다. 이것도 준비를 좀 미리 해주면 훨씬 좋겠습니다. 만약에 미달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 2단계 배점 60에서 10%의 감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은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면 10% 5점 빠지는 거죠. 사실상 들어가기 쉽지 않죠. 아주 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체력 검사는 무조건 맞을 수 있게끔, 다 맞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문제가 진행되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면접은 약 15분 정도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지원자가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호출이 되면 질서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관에 들어가면 3명의 면접관이 있는데 각각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의 형태를 본다면 수리나 뭐 이런 과학적인 영역을 좀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고 인문사회 쪽으로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인성을 담당하는 분, 이렇게 3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서 그분들이 일일이 인성이나 학업, 인성, 진로에 대해 다양한 면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고의 가장 큰 특징은 압박 면접이라는 거예요. 말을 중간에 끊는 거죠. 야, 됐어. 그만해. 그러면 다음에 꼬리 질문을 통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자의 주장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또 다른 방법 없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할 때 이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혹시 내가 말한 게 틀린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됐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딱 끊는 순간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리고 압박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고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고에 직접 나왔던 문제 중에 학업과 탐구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엔트로피에 흥미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엔트로피에 대한 본인의 언어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찰을 실험할 때 조건을 갖게 하려면 변인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최근에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렵게 극복했냐, 어려운지 어떻게,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제를 풀거나 증명했거나 하는 과정도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또 2학년 과학 과정에서 배운 베네딕트 용액 실험을 어떤 원리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지 설명해 봐라. 원리를 물어봅니다. 과학적 원리를.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깊게 탐구 능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고등학교는 실제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수학, 과학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어라든지 이런 사회나 이런 공부를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여기 써져 있네요.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고 하거나, 그리고 읽은 책 중에서 배운 개념이나 아이디어 중 자신의 학습에 적용한 사례를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상상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상상고등학교는 실제 책을 3권을 제시하고 그 책이 왜 이렇게 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합니다. 실제 자기소개서에 그런 게 써져 있어요. 근데 하나고등학교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소서에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엔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읽은 책이나 개념 중에서 아이디어 중 자신의 학습에 적용한 사례가 무엇인지, 이 책 후 어떤 걸 느꼈는지, 가장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인지,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물어보니까 자소서하고 생기부를 준비할 때 특히 여기에 독서 활동은 반드시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설명과 협력. 요거는 이제 인성 파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인성 파트 쓸 때 내가 친구에게 뭘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 생각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대한 설명 중에 친구에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당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라고 물어봅니다. 인성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과에 대한 설명 중에도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볼래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본인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걸 선택해도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보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증명해 봐라. 피타고라스만 물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심이 뭔지 설명해 봐라. 외심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곱셈 공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준 편차나 최빈가, 중앙값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관련된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하나고등학교는 진로에 대해서도 계속 그거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학교인데, 장래희망에 대해 썼다면 장래희망이 한 3개 이상의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래희망에서 신약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뭐냐?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실험 단계인지 생산 단계인지 도대체 어느 단계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어느 단계를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이런 단계고, 이유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저의 강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개발연구원이 뭔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이런 과정에 닥쳤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품 개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 자체도 사실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약개발령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약품 개발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신약개발연구원을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장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식으로 면접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해야 실제 하나고의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가장 중요했던 꼬리에 꼬리를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과정에서 사회현상이나 일상생활 속에 연결해서 해봐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면 꼬리를 바로 연결해서 사회현상이나 일상생활 연결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베네딕 용액, 조금 전에 우리가 탐구했던 거죠. 실험 결과를 잘못 해석할 경우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 그러잖아요. 잘못 실험을 해석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실험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어떤 오류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더 깊이 있게 물어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증명한 경우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직관적인 방식과 가장 수학적으로 엄밀한 방식을 비교해라. 가장 직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거, 수학적으로 가장 엄밀한 게 뭐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그냥 증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직관적이고 무엇이 더 수학적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 면접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하나고등학교를 준비할 때 진로를 만약에 하는 경우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진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됐고 내가 그 진로에 어떤 분이 적합한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오류가 그냥 오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가장 직관적이거나 수학적 가장 맞는 게 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하나고등학교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 작성이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부터 활동 동기,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을 구조화하는 질문, 그리고 그 구조화시키면서 면접 질문을 같이 찾는 거예요. 자, 예상 질문을 찾으면서 실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꼬리물기 질문에 대해서 대비해 줘야 되는데, 최고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나면 실제 그 행동을 어떻게 옮겼냐? 이렇게 연결해주고, 만약 다시 한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2-3번씩 항상 물어봐야 되고요. 또 사고력과 융합력 질문 중에 수학과 원리, 일상생활 속에 연결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심을 연결했다면 수학의 내심을 일상생활 속에 어느 부분에 사용할 수 있냐 등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독서나 시사에 대한 토론도 꼭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고를 준비할 때는 실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모의 시뮬레이션, 모의 면접을 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다 팔 수, 하나의 문제당 1, 2분 안에 다 팔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실질적인 면접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